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가 바꾼 채용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이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우리 강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또 강의와 관련이 조금 먼 질문도 사실은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중에 AI 관련한 면접들이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AI 관련해서는 4차 때 실제로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깊이 있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부분을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첫 번째, 코로나19가 바꾼 채용시장 트렌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적인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채용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언택트 채용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 단어가 익숙할 정도인데요. 화상 면접과 AI 면접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BIG 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거고 만약에 생소한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힘든 건 사실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 중인 회사는 사실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힘든 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취업은 작년에도 힘들었고 재작년에도 힘들었거든요.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매년 구직자분들이 힘들어했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강의 끝에는 채용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직자들은 어떤 거를 준비하셔서 대비하셔야 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만화가 이정훈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요. 혹시 연도가 보이십니까? 1965년도에 서기 2000년대 생활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셨대요. 근데 65년이면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이잖아요. 한 65년 전의 상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한 실제 현장에 실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65년도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 같은 단지나 아니면 도서 상간 지역에 가면 실제로 태양열을 이용한 집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한 달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태양열 관련해서 일자리를 모집했는데 그 관련된 교육을 제가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나라의 적극적인 지지로 태양열 관련 사업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걸 상상했다는 게 되게 대단하죠. 네, 그 다음 잠깐 한번 볼게요. 전기 자동차예요.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이 당시에 이걸 상상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지금은 뭐 전기 자동차를 떠나서 수소 자동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깐 보시면 움직이는 도로, 무빙워크라고 하죠. 지금은 인천공항에 갈 일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인천공항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걸어가려면 30분, 40분이 걸리는데 이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정말 10분, 15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잠깐 보시면 소형 TV랑 전화기가 있을 것이다. 저 예전에 저희 아빠가 진짜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벽돌만한 핸드폰을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고 뭐 애들도 5살이 되면 핸드폰을 마련할 정도로 하니까 정말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 보시면은 네, 로봇 청소기예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제 생활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부모님 40대, 50대 넘어가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 청소기로 인해서 먼지도 청소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진료를 한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오늘의 레시피를 알려줄 것이다. 실제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보시면 공부도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면 대학생이라면 올해는 아마 학교를 간 날보다 원격 수업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조카도 초등학교 2학년, 6학년 정도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지금 민건이 온라인 수업해 라고 할 정도로 60대, 70대 분들도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을 만큼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낯설지 않을 만큼 생활 깊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를 1965년도에 생각했대요. 놀랍지 않나요? 거의 그냥 다 실현이 되었고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요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삶의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이세요? 트롯신이 떴다라는 TV 프로그램인데요. 안 보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훈아 쇼가 TV에 방영이 되었을 때 그 뒤에 자리를 차지했던 거는 바로 원격으로 연결된 화상통화로 연결된 공연의 참가자들이었어요. 방청객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공연을 볼 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현재 상황의 공연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냥 원격으로 연결해서 보는 게 되게 많고 이번 주였죠.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할 때도 전 세계에 있는 100명 명이 넘는 분들이 그걸 관람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도 같은 프로그램도 실제로 방청객을 모시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아예 최초의 시작을 할 때부터 그냥 원격으로 하겠다라고 시연된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었다. 결혼식도 마스크로 하고 우리 작년에 솔직히 드라이브 스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드라이브 스루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맥도날드 이런 데 있었구나. 근데 드라이브 스루가 오히려 요즘에는 장을 볼 때, 회를 사 먹을 때도 익숙하게 우리 삶에 들어올 만큼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택배가 늘어지고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예술인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 중이거든요. 예술인분들도 공연 자체가 당연하게 실시간 현 상황에서 공연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녹화 방송으로 온라인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악수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배달 문화라든지 아니면 택배 문화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 바로 채용시장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왼쪽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드넓은 초록 벌판에 이렇게 지원자분들이 시험을 치고 있죠. 아마 초기에 3, 4월쯤에 그때쯤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드넓은 운동장에 책상을 갖다 놓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 일자를 도저히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정말 저때 저 시험 광경은 뉴스에 매번 나왔을 정도로 이슈화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상 통화를 하는 거라든지 화상 면접을 하는 거라든지 수시 채용의 확대부터 챗봇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살펴볼 거예요. 과연 채용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 오늘 얘기가 여러분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맞아요. 안타깝게도 1분기 때, 상반기 때 채용이 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면 사실은 작년 하반기 때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보통 상반기에 취업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 취업 준비를 하던 분들부터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원래 면접을 보러 가면 공백기 때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은 공백기가 없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질문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채용 시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렵지만 취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희망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사실은 샘플 기업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웬만하면 다양한 기업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들을 사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낯선 기업들을 보여줬을 때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 법한 기업들을 사례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름 있는 기업들이 앞서감으로 인해서 채용 시장은 그 뒤에 있는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도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이즈를 떠나서 같이 함께 열심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 취소된 채용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 489명, 그러니까 490명 가까이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았고요. 채용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연기 또는 취소할 예정이다라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반기, 하반기가 채용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고 미정이거나 아직은 모르겠다 아니면 실시를 하긴 할 건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수치가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럼 미룹니까? 라고 했더니 물론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단으로 모이는 모임을 지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집합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어제 엊그제 월요일날 사회적 1단계, 2단계가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에도 약간 그 영향을 미치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기업의 채용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채용을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많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부진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할 수 없다라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채용을 하려면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지만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하겠죠? 있던 사람들이 안 나가는데 계속 신규 채용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아니면 정년이 다 되신 분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나가도 채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지금 요즘 신입직원을 그럼 채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채용 계획이 미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게 50%고요. 물론 이 자료는 지금 요거보다는 1, 2주 전에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채용 계획이 미수립되었다라는 곳이 많았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이 없다도 23.2%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거는 25.8%로 아주 미비한 수치인데요. 채용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잠깐 볼게요. 작년보다 감소했다가 35.5%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하긴 할 건데 계획이 있긴 있겠지만 작년만큼은 사실은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퍼센테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상반기 수치를 제가 잠깐 옆에다 적어놨는데요. 지금 잠깐 보시면 채용계획 미수립이 원래 하반기 때 50%였는데 상반기 때는 32.5%였어요. 늘었죠.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신규 채용이 없었던 게 8.8%였는데 근데 하반기 때 신규 채용이 없음이 24.2%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반기 때 어려웠던 기업들이 하반기 때까지 영향을 더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엊그제인가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구직자들도 느끼고 인사 담당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반기 때만 해도 정말 솔직히 여러분 4월달까지만 해도 저희 무슨 얘기 나눴냐면 5월달이면 솔직히 5월달까지 가겠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까? 5월달쯤 되면 코로나 당연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사실 저희 강사님들하고도 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여름 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더 심해지거나 악화되거나 그러면서 또 나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때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상반기 때 이미 어려웠던 그 상황을 겪은 기업들이 긴축 재정,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담당자에도 여쭤봤어요.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대기업 담당자들이고요. 중소기업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하반기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상반기 때와 비슷할 것이다. 44.5%, 채용이 감소할 것이다도 36.8%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가 44.5%로 높네요. 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도 채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2020년 상반기에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했더니 2020년에 지금 잠깐 보시겠어요? 23.8만 명이에요. 2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13,000명이 또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교육하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선생님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훨씬 더 계속 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보다 더 어려워졌으니까 아마 이 여파가 2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밀린 친구들, 하반기 때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 심지어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안타깝게도 물론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이게 그냥 막연히 졸업했다고 해서 구직 활동만 사실 할 수 없어서 어떤 것들을 활동을 준비하면 좋은지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산업별로 한번 볼게요. 하반기 업종별로 대졸 신입 채용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계획표는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530곳을 조사한 겁니다. 준 것도 있는데요. 근 것도 있죠. 잠깐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이 어디죠? 맞아요, 여러분. 여행이에요. 지금 여행계는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바닥이죠. 실제로 제가 왜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 제가 교육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여행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면 현장에서도 지금 잠깐 수치를 보시면은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죠. 여행, 숙박, 항공이 62.3% 확 줄었죠. 그리고 전기, 가스, 문화, 미디어, 지금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문화, 미디어, 여행, 숙박, 항공까지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식음료 부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식음료 부분이 위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왜 리조트나 호텔 같은 경우에 보셨어요, 여러분? 홈쇼핑의 상품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완전 고가의 호텔들인데 홈쇼핑에서 엄청 저렴하게 상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되어 있던 것도 있긴 있죠. 그나마 나았던 업종도 있고요. 올해 신설된 업종도 있습니다. 보시면 의료, 간호, 육상, 해송, 운수 이런 거죠. 맞잖아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배달을 정말 많이 시키고 뭐든지 요즘에는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집안에서 받아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송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은 되게 많이 늘었고요. 이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했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채용 인원이 굉장히 줄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 채용 시장 변화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언택트 채용 도입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 채용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입니다. 수시 채용은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대기업을 기준으로 2, 3년 전부터 수시 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는데 지금 확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AI 활용한 화상 면접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보시면 4차 산업 분야의 채용이 증가할 것이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2년 전부터 4차 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듣는 그 체감도가 되게 낮았었어요. 아니 너무 먼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 제가 드론 얘기하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여러분 산업물이 이런 게 발전할 거고 생활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라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시는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 체감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지금 확 완전히 물론 그 계기가 나쁜 계기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변화가 4차 산업이 진짜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 기업 담당자들이 생각한 거고요. 구직자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구직자들이 어떻게 채용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체감적으로 느낍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보시는 것도 비슷합니다만 순위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 등 AR 면접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걸 제일 많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 담당자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채용의 변화는 언택트 채용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구직자들이 느끼는 거는 AR 채용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된 것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셨고 정기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었다. 사실은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병행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용 박람회로 전환이 되었다. 아무래도 구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참여했던 채용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높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챗봇 취업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기타 등등 관련된 것들을 구직자분들이 얘기했는데요. 잠깐 차이를 보시면 현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큰 사이즈의 변화를 많이 보시고요.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현실적인 직접적인 단어들을 많이 언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과연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은 2020년 하반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하반기뿐만이 아니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확대되었다. 두 번째, 언택트 채용 도입이 증가되었고 그 일례로 화상 면접과 AR 면접이 증가되었다입니다. 화상 면접은 사실은 실제 올해 나온 거고요. AR 면접은 이미 3, 4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챗봇 취업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었죠. 챗봇 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권에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채용에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BIT 기업의 성장으로 이왕이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채용을 확대한 곳도 있다까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기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입니다. 실제로 지금 엊그제 제가 취업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KT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채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공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수시 채용이 많이 증가되었다,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공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기업도 있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미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게 뉴스에 나왔죠. 공채를 없애겠다. 그렇지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수시 채용이 조금 확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채 줄고 수시 비용은 커져라는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융권을 잠깐 볼게요. 예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금융권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분야가 변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도 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공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2주 내에 취업 컨설팅을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곳도 많긴 합니다만 수시와 공채를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채는 공채대로 진행하는데 몇 개의 부서별로, 몇 개의 산업별로, 몇 개의 분야별로는 그냥 수시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로 제가 만났던 그 구직자가 손에 이 깁스를 했어요. 수술을 해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주일 사이에 모모 회사에서 나온 그 수시 채용이 올라왔다 내려간 거예요. 그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 나왔었는데 왜 지원 안 하셨어요? 본인이랑 지금 지원 분야가 딱 맞는데 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게 제가 깁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올라왔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수시를 많이 보려면 정말 매일매일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에 지원할 회사가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른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수시와 공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대기업 52.5%는 수시 채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채용이 22.5%, 물론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수시 채용과 공개 채용을 같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30%고요. 30%도 같이 함께 진행하지만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더 많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그 깁스했던 친구 구직자처럼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기업의 채용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수시로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선생님 제가 수시 채용, 공개 채용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 구분이 저는 뭐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채용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수시 채용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게 저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공개 채용을 잠깐 볼게요. 공개 채용은 말 그대로 정확한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공개 채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모집하는 걸 공개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시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직자분들 사이에서는 계획적인 준비가 좀 가능하다. 이 시즌쯤 되면은 삼성이 뜬다. 이 시즌쯤 되면은 LG가 뜬다. 이 시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이 뜬다. 이런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올해를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공통직무로 모든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개적인 일정이나 좀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서 인력 규모가 갑자기 필요로 하거나 뭔가 어떤 분야의 확대가 필요할 때 수시 채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말 그대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직자분들이 여러 군데 수시로 내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시간이 겹치거나 시험 기간이 겹치면은 되게 복잡한 시즌이 있어서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잘 시간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자기가 컨트롤만 잘하고 관리만 잘한다면 시즌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원이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수시 채용은 말 그대로 수시로 채용하는 거고요. 단점이 있어요.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스펙 유발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요즘이랑 사실은 잘 안 맞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NCS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직무 역량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3년, 4년 전부터 채용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직무 중심 채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더 강화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채용 일정을 확인해야 되는 단점은 수시 채용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이 좀 단점이 여러 시즌에 걸쳐서 뭔가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서 진짜 지원하고 싶은 데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긴 반면에 규모가 확실하지 않아요. 좀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게 있죠. 내가 이 자리를 오픈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뽑겠어 라는 뭔가 채용 규모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둘 다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고 신입 구직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은 공채보다는 수시를 더 중요하다, 유리하다라고 본인이 체감적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한 800명 대상으로 한번 해봤다 이런 거고요. 수시 채용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62.2%, 공개 채용이 유리하다는 거는 33.8%가 대답을 했는데 왜 수시 채용이 유리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공개 채용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인적성도 쳐야 되지, 면접도 오지, 자소서도 내야 되지 막 엄청 바빠요. 그런데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곳에 지원해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고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펙 타파가 예전에는 말만 스펙 타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컨설팅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스펙 타파, 스펙 안 본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정말로 이 면접 질문 자체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면접 질문 자체도 직무 역량 중심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갖추지 않았다면,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답변을 못하시거나 매우 당황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채용에서 티오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다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개 채용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수시 채용이 확대되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채용이지요. 기업은 물론 이제 익숙한 기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라이프너스라든지 LG전자, 카카오, CJ, SK, 롯데까지 있는데 전형 자체를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전 전형 언택트 기반으로 진행되어 있죠?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끔 정리했어요. 얼마나 체감적으로 느끼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개 채용을 실시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 중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화상 면접을 진행 중이고, 제가 지금 어제 상담했던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화상 면접, 2차는 대면 면접 이렇게 봐요. 여러분 화상 면접으로 쭉 가시는 회사도 있는데요. 화상 면접이랑 대면 면접이랑 같이 병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화상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도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채용 설명회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기업 통틀어서 언택트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선생님 언택트 하는데 말은 하는데 과연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택트, 네, 뉴스에도 한 번쯤 보셨겠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사라진다는 의미의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채용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접, AI 면접이 대표적으로 일컬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종이로 봤어요. 연필로 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인적성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직자분들이 오히려 종이로 연습하다가, 물론 요즘에 구직자분들은 컴퓨터가 익숙한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클릭하는 것이 오히려 연습했던 것보다 어색해서 미리 사전에 그걸 체험해보지 않으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저는 언택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사라진다는 의미긴 한데 방법이 변했다라는 게 맞겠죠?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만 다른 방법의 접촉 방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언택트 채용 도입 현황을 잠깐 살펴보시면 도입 계획이 없는 곳도 있어요. 대면으로 실제로 시행하는 곳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미 도입했다도 20% 정도가 육박하고 있고 도입을 고려 중인 곳도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업장에서 지금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또 구직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는 화상 면접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내일 모레 AI 면접 봐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지원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큰 퍼센티지였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집합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 때문에 진행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진행 대비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실제로 공개 채용을 실시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투과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좀 줄일 수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이거에 대한 비용이 아까워서 사실 온라인을 하진 않죠.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언택트 채용이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구직자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집중이 잘 될 것 같다 오히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동시간 등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채용을 이렇게 취업 담당을 해보면은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채용 시즌이 되었을 때 서울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면접 보려고 한꺼번에 막 내려가야 되고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 보려고 한꺼번에 막 이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시간이 겹쳐지거나 할 경우에는 참여를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동 시간 등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채용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미 합격 발표가 났고 지금 다음 주부터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럼 원주 지역이 거의 1,000명이 모여서 사전에 전날에 숙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숙박이 되게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다른 면접자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다대다 면접보다는 다대 면접으로 시간된 타임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접자와 비교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안정감이 있대요. 여러분 그 면접자 가보시면요 준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나보다 준비 더 많이 한 애가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걔가 막 말을 진짜 유창하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멘탈이 붕괴됩니다. 나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한 걸 미처 발현시키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자기는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장보다 긴장감이 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공간이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 게 화상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집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면접 그 회사에서요 마련해 주기도 해요. 특정 장소를 그 공간을 마련해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면접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한 장소에 만약에 면접을 본다면 긴장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퍼센티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언택트 채용에서 도입하는 온라인 전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면접 전형,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도 온라인으로 보고 있죠. 왜 올해 그 봄에 기억나세요? 삼성의 온라인 그 인적성 보는 것 때문에 뉴스 매일 나왔잖아요. 키트를 발송하니 많이 막 이러면서 매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용 설명회, 온라인 채용 설명회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필기시험도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부터는 온라인 박람회라든지 화상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화상 면접, AI 면접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BBIG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 거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대비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미리 안내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접속하셨던 분들은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안내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사례를 사실은 많이 준비하긴 했어요. 교육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기업 위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기업들을 사례로 들었을 때는 체감적으로 사실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래도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기업들 위주로 준비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물론 큰 기업들이긴 하긴 한데 큰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견 기업, 중소기업도 그거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언택트 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온라인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에 온라인 박람회가 있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는 박람회, 채용 박람회가 매년 시즌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에 원래 늘 일어났었거든요. 킨텍스라든지 백스코라든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거의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대규모로 이렇게 박람회장이 그냥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가끔 가다가 박람회가 있긴 했는데 채용 박람회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잠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020 리딩 코리아 월드 클래스 잡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온라인 박람회예요. 그래서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해서 채용으로 이루어지기까지도 하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구직자들의 질문들을 받아서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현장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면접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중견 중소기업을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공공기업도 같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군데가 넘는 곳이 참여를 해서 56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전문가분들이 직접적으로 라이브 취업 특강을 실제로 했었어요.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 회사를 가려면,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라이브 특강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대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온라인 컨설팅이죠. 전 실제로 3월 달부터 거의 대부분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행아웃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모크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거의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다음 날도 뭐 내일도 그렇게 진행을 예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오히려 익숙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 상담부터 면접까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까지 확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박람회인데요. 과학, IT 분야에 관련된 과학 기술인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이게 일자리 박람회가요, 분야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류면 물류, IT면 IT 이렇게 산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술 혁신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92개의 회사가 참여를 해서 약 1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채용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상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비대면을 통해서 뭐 상담부터 특강 설명부터 아니면 면접 컨설팅까지 그리고 채용에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익숙할 법한데요. 유튜브로 진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구직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 산업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차트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운송이나 배송 관련한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용이 고용이 늘었고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졌었잖아요. 그래서 물류 산업에 관련된 채용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을 관련한 상담과 채용이 이루어졌고요. 전화를 통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직자를 통해서 채용 상담까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바람이 실질적으로 박람회, 온라인 박람회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용 설명회가 원래 기업마다 시즌이 있었어요. 뭐 삼성이 우리나라 전개 5군데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채용 박람회 막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조금 있다가 사례가 좀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전체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온라인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박람회를 채용 설명회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요즘에 보셨어요? 참여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토크쇼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크쇼 형태로 진짜 현직자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고 지금 구직자들은 어떤 걸 준비하면 이 회사를 갈 수 있는지 정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위기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 참여하려면 사전 접수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60명, 100명, 1000명 초대해서 이번에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지사트,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몇 월이었죠? 봄쯤이었죠? 완전 뉴스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인적성을 이제 삼성은 온라인으로 치겠다라고 해서 키트를 뭐 발송하니 많이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5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응시자가 각자 집에서 시행을 하게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행위라든지 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이 부정행위가 있는지 잘 치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험 과목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었고 시험 시간도 115분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0분으로 줄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한 번쯤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실제로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보시면 해외 대학생 해외 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드림사이언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단이 되었고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온라인을 거의 적극적으로 도입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S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왜 언택트라고 제가 했잖아요. 언택트,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인택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LS라든지 아니면 SK 같은 경우에는 온택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대면을 하겠다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죠. 저는 조금 약간 언택트는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언택트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표현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역시 똑똑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 상담부터 역량검사, 실무 면접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AI 면접을 도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AI 면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오해는 코로나 때문에 AI 면접이 굉장히 뭐랄까 새로 생긴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 AI 면접이 만든 회사가 마이더스 IT잖아요. 그때 당시에 EBS 프로그램에 최초로 만들고 방송이 되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봤었어요. 그거 최초로 TV에 나올 때 제가 그거 4년 전인가 2017년인가 18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도 안 돼. 무슨 컴퓨터가 우리를 뽑아? 근데 막 안면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음성의 높낮이라든지 아니면은 눈동자를 체크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1시간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돼. 저걸 지금 채용에 도입을 한다고? 기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때 제가 최초로 봤을 때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했고 제가 2년 전부터 AI 면접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내지는 군인들도 만나면서 채용을 준비하시는 그 모든 분들한테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 모든 분들한테 AI 면접을 이미 강의한 지가 2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이미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 시대에서는 AI 면접이 진짜 말 그대로 채용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막 AI 면접이 만약에 당락을 좌지우지하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을 받겠다라는 위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뭔가 기업 내에서 그들의 성과가 측정이 된다면 즉 AI 면접을 통해서 우수했던 그 인재가 채용했더니 성과도 굉장히 대리 과장급에서 높아졌더라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축적이 된다면 그게 5년, 10년짜리가 된다면 분명히 아마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분들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이 AI 면접에 대한 적극적인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참고하는 게 더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여기도 AI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이 1대1 인택트 채용 상담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초고화질 그룹 용상 이 서비스인 미더스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전형적으로 좀 온라인 채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로 채용 담당자랑 1대1로 상담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전형과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이에요, 실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MC들이 진짜 직접 나와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현직자들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떻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 반영도 되었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더니 막 엄청 화려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런 채용 트렌드에 맞게끔 발빠르게 변화해 적응했다라고 생각되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취업 지원자들한테 이게 나갔어요. 태블릿 PC 2대하고 거치대, 가이드북, 다가등이 포함된 면접 키트가 발송되었어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구경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면접 자료 용도로 일주일 전에 이미 사전에 면접에 어려움이 없게끔 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끔
혹시 저는 뭐 PC가 없는데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사전에 완벽한 면접 키트를 발송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무제한 유심칩을 넣어가지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자체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뭔가 다른 걸 접속하거나 그걸 차단할 수 있게끔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아예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채용 지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이 흔히 말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네, 부정행위를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이 진짜 임원분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신입사원 전형의 필기 전형도 이걸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었죠. 올해부터 제가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를 확대하겠다. 수시를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글씨를 많이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요것만 제가 지금 많이 넣은 게 뭐냐면 선생님 혹시 온라인으로 시행됐을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라는 염려를 하신 분도 있으세요.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삼성에서 인적성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 왜 녹화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합격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그런 재차 점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부정행위를 방지하는지. 잠깐 보시면 응시자들은 도중에 문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할 수 없대요. 문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뭔가 화면을 캡처하거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런 것 자체가 전혀 금지되어 있고 아까 제가 보안 프로그램 SK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기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다른 모니터로 만약에 접속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자동으로 감지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참여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이용하면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물론 가이드북에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시는 생각으로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뭔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모니터를 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채용 과정에 뭔가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점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 자체가 중단될 수 있거나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모습 자체가 녹화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몇 년간? 네, 3년간 지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게 사실은 3년이어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지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이라고 한다면 신규직으로는 사실은 채용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맞도록 인적성, 출제 영역도 문항수도 조정이 되었다. 삼성도 조정이 되었죠? 여기도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메모하고 싶은데 메모를 그럼 불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다 준비했죠. 그래서 인적성 검사에서 시스템 자체적으로 계산기나 메모장을 준비해서 별도로 종이가 필요하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G그룹의 하나죠.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꽤 많이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재작년부터 제가 AI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지원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 도입된 AI 면접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정이나 눈동자, 음성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연습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도 오늘 무조건 AI를 잠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 진짜 잘 보고 싶다?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게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뭐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대답해주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저희 과정 중에 4회차 맞죠? 그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신입직원 교육도
언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사 교육 앱이 있어요. U+ 배움마당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신입 직원 대상으로 전 과정을 모바일로 운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의뢰가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료식을 보통 하잖아요. 신입 직원을 교육 다 끝나면 수료식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왜 우리 올해 작년에 졸업했던 분들 다 온라인으로 수료식 했잖아요. 졸업식을 했잖아요. 여기도 온라인으로 수료식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뭔가 조직 문화라든지 인사 제도라든지 필요한 복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관련해서를 거의 21일 동안 하루 2시간씩 42시간 동안 총 들었다고 하니까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8시간씩 들으시는 곳도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을. 그러면 되게 힘든데 여기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분들은 우수해서 과제를 잘 수행하고 참여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퀴즈쇼를 통해서 우수 참여자로 선정을 해서 상품도 주어졌다고 하니까 되게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채용이 조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모든 관련 행사를 온라인에 조금 집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접촉을 최소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채용형 인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체험형 인턴이 되게 많았어요. 2019년대까지만 해도 체험형으로 그냥 인턴의 기회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인턴 자리에 가도 아시죠? 우리나라 인턴 되면은 그렇게 큰 업무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인턴 업무에 큰 업무를 시키지 않은데 자소서에다가 막 인턴 때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걸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수의 정말 대단한 회사들도 인턴들한테 큰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체험형 인턴형이 굉장히 강했다면 올해부터는 달라졌죠. 네, 채용형 인턴형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인턴 동안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이 입사 예정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우수한 분들은 채용까지 연계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크게 모나지 않으면 뭔가 실수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채용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채용형 인턴 제도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회사죠.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올해 일자리 박람회 여기서 했었어요. 좀 이따가 나올 거긴 할 건데 하반기에 수시 채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이라든지 온라인 AI 면접이라든지 실무 면접, 임원 면접까지 있는데 이게 모든 제약회사가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때는 화상 면접이거나 아니면 2차 때는 대면 면접이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거기 보통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열사 그룹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크릴판을 이렇게 두고 마스크 안 끼고 면접을 봤었거든요. 대면 면접을.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어제 들었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판도 있고요. 마스크도 끼고요. 두 개 다 한대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합격하셔서 서류 합격하셔서 실제 면접장에 대면 면접으로 가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는지 아크릴판이 있는지 마스크를 벗는지 이런 거를 혹시 확인할 수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고 현재까지는 사전에 안내가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적으로도 대면 면접을 할 때 가이드가 그 전전날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데가 챗봇 서비스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물어보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착용하고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저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7시간씩, 8시간씩 강의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 보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함야상 면접만 준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실무자 인터뷰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2019년도 하반기 지원자인데요. 우리 카드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지원하는 지원자였어요. 근데 그 지원자가 면접 일자가 겹친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쓸까 말까부터 일단 고민했어요.
선생님 써도 될까요? 혹시 이런 면접 일자 바꾸는 것 때문에 이 메일을 썼다가 물어봤다가 혹시 혜택 뭔가 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것 자체를 물어봐도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심지어 엄청난 고민 끝에 메일을 썼어요. 근데 금요일 날 썼는데 답변이 토요일 날 안 오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자가 되게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는 사실은 면접 조정이 불가해서 하나는 포기하고 다른 곳에 지원해서 물론 합격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도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인사 담당자랑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번거로움은 불안함은 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용 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까지도 실질적으로 화상 면접을 언택트 면접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약품 사람 뽑을 때요. 현장 그 온라인 박람회 했잖아요. 온라인 박람회 때 우수한 분들은 서류 통과 면접 기회를 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하던 그 지원자분들도 실제로 이거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친구들, 화상 면접으로 우수한 친구들은 사전 인터뷰처럼 진행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되게 많이 줬었어요.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정식 온라인 화상 면접 말고요. 사전 인터뷰처럼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10분 컷으로 계속 구직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만난 그 사전 인터뷰, 줌 인터뷰를 우수하게 했던 분들은 아예 면접 자체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줬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미약품 진행한 지는. 그리고 팀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랜선 입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불러옴으로 인해서 채용이 밀려진 것도 맞긴 맞는데 채용이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입사일이 미뤄지는 거예요. 왜요?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팀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그냥 온라인 입사 제도를 도입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입사가 됐는데 온라인으로 무조건 진행해서 입사가 됐는데 채용이 안 되거나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팀원 같은 경우나 KT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죠? 근무를 집에서 하는 거 재택근무 맞아요. 재택근무 했잖아요. 그럼 회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입사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입 직원이지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입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4명이 입사를 했고 4명 관련해서도 바로바로 업무에 투입해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이커머스 회사나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되게 많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서포터즈 면접도 화상 면접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여기 담당자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무래도 실제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접이 진지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긴 한데 서포터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개나 수시 채용보다는 좀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포터즈 면접할 때 이걸까지 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포터즈 활동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런 경력을 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도 화상 면접을 체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화상 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상 면접이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전달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중견, 중소기업도 아무래도 만약에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면 대면 면접을 시행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많이 뽑는 중견기업,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형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미리 사전에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이드 안내를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상 면접 진행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저분들 보이세요? 네, 물론 AR 면접 때 그 전문 강사님이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요 화면에 보이는 저분 있잖아요. 저 구직자분이랑 지금 뒤 화면에 보이는 저 남자 구직자분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비율이 좀 다르죠? 눈치채셨어요? 네, 보이죠? 이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거의 그냥 잘리죠? 근데 앞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줌 컨설팅 할 때 어떤 걸 먼저 체크하냐면 줌 컨설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거 체크 안 하고 노트북 높낮이부터 제가 체크를 먼저 시켜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노트북이 보통 대부분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줌 같은 거 미리 깔아가지고요.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너무 자유롭게. 그래서 화면에 본인 카메라에 본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예뻐 보이는지를 미리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고 노트북의 높낮이에 따라서 카메라의 높낮이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시야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다행히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개발 중이래요. 그런 거 있죠. 왜 우리가 카메라를 안 보고 화면에 내 눈동자를 따라가게끔 그렇게 개발 중이래요.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발돼서 내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보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것. 그래서 머리가 잘리진 않는지 가슴까지 나오는 게 예뻐 보이는지 체크하시고 노트북이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 높낮이도 책 두꺼운 거 두셔가지고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미세하게 좀 보여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본인이 보시면 좋죠 뭐. 그리고 해외 취업 관련해서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저도 해외 취업 나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인턴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유일하게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도 화상 면접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취업을 조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나라별로도 직종별로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면접을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4회차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화상 면접과 AI 면접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건 맞는데 두 가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실게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회사에서 AI 역량 검사 대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년 전부터 저는 이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폭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채용 프로세스 보시면은 이런 걸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원서 접수하고 서류 전형 통과되면 AI 역량 검사하고 면접 전형하고 최종 합격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 지원자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어제 지원자가 월요일 날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이 AI 면접 본대요. 그러니까 기간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그 막 공개적으로 막 전체적으로 많이 보는 회사는 아닌데 월요일 날 저녁에 통보가 됐는데 시험 AI 면접이 3, 4일밖에 준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틀 전에 AI 면접 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출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꼭 사전에 해보셔야 돼요. 면접 날짜 정해져서 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미리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만 치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물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마이더스 IT에서 만든 그 AI 프로그램 아시죠? 그래서 뭐 어디 자플렉스나 이런 브인터에 들어가면 대부분 무료로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이 아니죠. 계속 해보실 수 있거든요.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번, 3번 할 때마다 약간은 조금은 감이 와요. 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면접 합격되고 하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이지스 자산운용 모집 공고예요. 제가 일부러 간단하게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서류 전형 다음에 AI 면접이 꼭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없어요. AI 면접을 합격해야지만 다음 면접 전형 단계로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AI 면접을 합격해야지만이 아니라 AI 면접을 시험을 쳐야지만은 있어요. 이해되시죠? AI 면접을 합격해야지만이 아니라 AI 면접을 쳐야지만 다음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AI 면접 못 봤다고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AI 면접을 보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필기 전형이 AI 역량 면접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네,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안내문이 이렇게 나와요. 안내문을 제가 직접 준비했는데 1차 면접은 인공지능 AI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안내문이 실제로 되고 면접 환경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요. 어느 시간대부터 어느 시간대 어느 날짜까지 접속하셔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문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LG U+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금 AI 면접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강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AI 면접을 실질적으로 대처한 회사를 리스트를 한번 업해봤더니 엄청 많은데 일부예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기업체를 따지자면 뭐 KT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BGI 리테일이라든지 샘표식품, 네, 그리고 동원그룹, 그다음 경보제약,
에듀윌 뭐 많죠. 현대글로비스 많죠. 종분당 건강까지도 많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AI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정보화진흥연구원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그래서 공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도 실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변화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약간 기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습니다. 기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자체에서도 AI 면접을 개발하고 있고 이 방법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3월 기준이에요. 여러분 3월 기준으로 300곳이 넘었대요. 꽤 많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점점 확대될 거예요. 응시생만 18만 명이 넘는데요. 3월 현재까지. 지금 3월 이후에 이게 더 확대되었잖아요. 엄청 늘었겠죠? 아무리 채용이 지금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선생님 AI 면접이 뭔가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살짝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면접을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사견을 달지 않고 일단 설명된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역량 검사란 이거 이름은 바뀌었어요. 역량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AI 역량 검사란 뇌신경 과학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음성 그리고 표정, 언어, 뭐 음성의 높낮이, 생리적 신호와 내면적인 전두엽 기능을 측정해서 지원자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공공기관 몇 군데랑 그다음에 사기업 몇 군데가 지금 공채라든지 수시가 지금 전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지원자들한테 면접방이 지원자를 많이 뽑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면접방이. 그러니까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1번에 계시는 면접관과 2번에 계신 면접관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3번에 계신 면접관과 4번에 계신 면접관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꼼꼼한 기준과 책임감이 강한 기준과 융통성이 강한 기준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1번에 계신 면접관이 되게 깐깐하고 꼼꼼하신 분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차이가 되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느 면접방에 들어가는지 운도 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교육을 받고 데이터화해서 질문들도 막 추려가지고 우리 교육을 다 면접관 교육을 다 받고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지원자를 보는 눈이 사실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성향들이 일단 다 다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면접관들마다 분명히 추구하는 사람을 뽑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교육을 주입식을 받고 와도 막상 현장에 가서 그 지원자를 대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정말 1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다라고 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AI 면접이 도입이 왜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면접관의 기분을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 면접관이 그날 집에서 뭐 싸우고 왔는지, 애가 아픈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뭔가 힘든지, 체력적으로 힘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기분이나 뭐 어떤 상태가 어떤지, 심지어 면접관이 그날 감기가 걸려서 아파, 컨디션이 엉망이야. 그럼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왜 컨디션, 개인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되게 예쁘게 들리는데 내 컨디션을 보려면 되게 다른 사람 말도 고깝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 기분 상태,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그런 걸 컨트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맞아요. 컨트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기분이 어떤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면접관들 사이에서도 저 지원자를 뽑는 거에 대해서 당락을 결정할 때 협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면접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때도 있거든요. 물론 토의를 거쳐서 한 명을 지정하긴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실은 스타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편견. 옛날에 내가 이런 애를 뽑아봤는데 뽑아보니까 일을 못하더라고. 옛날에 이런 애를 뽑아봤는데 진짜 일을 잘하더라고. 이런 기억들이 있죠. 자신만의 어떠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좋은 기억들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라면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나. 그래서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친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 되나요? 그 면접관이 스킨스쿠버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런데 그분이 취미로 스킨스쿠버를 한다고 한 거예요. 관심이 확 간 거예요. 물론 그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호감도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트레스를 풀 때 뭔가 취미 활동이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고 있는 거라면 관심을 전혀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1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흥미 정도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이거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나왔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교수님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얘기하지 않고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학점, 부모님 직업, 가정환경, 외모, 어학능력, 유학 경험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 편견이 없는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4회차에 내용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웹캠 체크하고 안면 등록을 해요. 왜냐면 부정행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지원 동기, 장점, 그 다음에 자기소개가 정해져 있어요. 3가지 질문은 세트예요. 그 다음에 성향 체크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임이 있어요. 사전 질문 중에 게임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하시는데요. 여러분 게임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그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층 구조화 질문력에서 자기가 이 사전에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이렇게 등록하게 되고요. 실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AI 검사 같은 경우에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여겨지고 투명하다, 공정하다, 그리고 객관성을 따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AI 면접이랑 화상 면접이 뭐가 다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다릅니다. 기계를 통한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면접이라고 유명해요. 왜냐하면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기술적인 능력을 체크합니다. 기술적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 설정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거대로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눈동자라든지 아니면 음성의 높낮이라든지 말의 빠르기라든지 표정을 통해서 안면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간이 다를 뿐이죠. 이분은 광화문에 있고 나는 우리 집에 있고 그냥 공간만 다른 상황에서 영상 기술을 빌려서 좀 이런 화면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면접인 거예요. AI 면접 같은 경우도 실시간이긴 한데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화상 면접은 타임테이블이 다 주어져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거보다는 인간적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챗봇 서비스가 구직자분들이 영향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챗봇 서비스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혀 이거에 대한 실용성이 좀 의심이 될 정도로 활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는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제가 진짜 실제 의류 쇼핑몰 상담했던 거예요.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뭔가 볼일을 볼 때도 챗봇 서비스가 작년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굉장히 확대되었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 실제로 확대가 되었고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샀어요, 여러분. 노트북을 사서 이 환경을 되게 좋게끔 만들었는데 제 노트북에 어떤 버튼이 있냐면 실시간 온라인 채팅 버튼이 있어요, 제 노트북에는. 그래서 새벽 2시까지요. 이 온라인으로 그분하고 AS가 가능해요. 아예 버튼이 저는 마련되어 있어요. 새벽 2시까지. 이것도 챗봇 서비스에 변형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챗봇 서비스가 뭐 쇼핑몰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온라인 채용 서비스에도 확대가 되었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인사 담당자 질문 하나 하면 이틀 3일이 걸리거나 대답이 안 올 때도 있는데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실제로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AI 면접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안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모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챗봇 서비스가 안내해드리고요. 채용 변화가 물론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회사는 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산업별로 채용 공고가 조금 성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급증한 회사들인데요.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죠? 어떤 기업들인지. 네, 맞아요. BBIG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BBIG 기업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 BBIG, 바이오 관련해서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회사들은 좀 그래도 성장했고 고용이 늘었다. 그게 수치적으로도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회사들인데요. 물론 큰 회사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익숙한 회사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회사 이름을 정한 거고요. 물론 이 관련된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많은데 분명한 건 이 산업별로는 채용이 그래도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BBIG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죠.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잠깐 보면 30곳 중에서 23곳이 이미 고용이 증가했어요. 수치적으로 아예 나와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를 뒤에 몇 명까지 뽑았는지까지도 수치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30곳에서 23곳이면 4곳 중에 3곳이에요. 이 채용을 확대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요즘 시즌에서는 굉장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한 주요 회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좋아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근거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앞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보니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되게 많이 뽑아요. 이런 제약회사에서도. 그래서 혹시나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업별로, 직종별로 내가 빅데이터를 뭐 빵집에서도 할 수 있고 SK텔레콤에서도 할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IT 기업에서도 조금 알아두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BBIG 기업 안에서도 IT 기업의 채용 계획이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커머스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배달을 얼마나 많이 시켜 먹습니까? 11번가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GS 프레시몰이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이 고용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온라인 테크 캠퍼스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채용을 확대해서 온라인 MD 관련해서 분야에서는 채용이 실제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펙 다 안 보고 IT 분야에서 실력으로만 검증해서 100명을 뽑겠다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계에서는 만약에 이커머스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늘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한테 실제로 물어봤어요. 요즘에 채용 트렌드를 만약에 일컬는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직무 채용 역량 강화래요. 그래서 우리의 대비는 뭐냐면 3년, 4년, 5년 전에도 분명히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직무 역량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놓는다면 분명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작년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끝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나 언택트 채용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시로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오늘 들어간다고 내일 들어가고 모레 들어가서 언제 공지가 뜨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큰 기업은 기간이 조금 길긴 한데 작은 기업,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일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한 달, 2주 이게 아니라 일주일 상간에 올라왔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셔서 공고 올라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민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공개 채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력직 채용을 할 때도 자기가 서치해서 맞는 인재들을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설정하셔서 아예 사이트에 본인 인적사항을 올려놓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능력 검증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 준비 기간이 그래도 늘어질 텐데 길어질 텐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직무가 있으시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인턴 경험이라든지 하다못해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그분이 디자인 계통이었거든요. 자기가 공연 기획을 하고 싶은데 공연 기획에 관련된 경험을 쌓기가 어려우니까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8개월 정도 예전에 아르바이트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실제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만이라도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즘엔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예 공고를 할 때 우리 직무는 이런 일들을 수행합니다라고 안내서를 아예 내보냅니다. 공공기관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사가 가능하시다면 NC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훑어는 봤어요. 훑어보면 안 됩니다. 정보를 축약해서 정리해 놓으셔서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훑어보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셔야지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면접은 온라인 면접, 화상 면접이 있고 AR 면접이 있잖아요. 저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온라인 면접을요 기업에 가서 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보실 경우 있죠. 여러분 꼭 제일 중요한 건 유의사항이 솔직히 많아요. 유의사항은 많거든요. 하나 꼭 지켜야 된다 한다면 저는 방문을 잠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방문을 꼭 잠그세요. 혹시 강아지 반려견이 있잖아요. 멍멍 짖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많은 중요한 이 상황 중에서 뭐 카메라 어떻게 설치하라, 원톤으로 해라, 조명을 활용해라, 30분 전에 대기하라, 뭐 되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1등으로 방문 잠그고 하십시오. 엄마가 벌컥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밖에서 멍멍 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적화된 상황을 사전에 미리 여러 번 경험해 보시고 면접을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지만 된다. 면접 날짜 정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화상 면접 준비하고 AR 면접 준비하면 너무 버거우실 거다. 숨 막히실 거다. 버거우셔서 숨 차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좀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 교육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몇 째 차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제 교육 자체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채용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큰 설명, 큰 그림을 그려드렸다면 저희 이 다음 차수부터는 또 작은 세세하게 들어간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R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관련해서 교육이 진행되니까 꼭 열심히 참여하셔서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도 곧 진행되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